안녕하세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생방송 3회차 2부 병원 미화 근로자 분들 노동자 패널들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의 1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 그 다음에 배달 라이더들이죠. 2부에서는 상하형, 가락시장에 있는 상하형 노동자들을 보시고 했고요. 2회차 1부에서는 택시 운전 노동자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IT 사무직 노동자들 모시고 했습니다. 3회차에서는 1부에서 앞에 요양보호사 분들과 방송을 진행했고, 3회차 2부에서는 병원 미화 근로자 노동자 두 분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교육을 진행하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석 팀장입니다. 일부에서도 소개해 드렸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죠. 말씀이 느려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우리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장이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진우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2부에서는 병원 노동자이신데 미화 업무를 주로 하신데요. 자세한 거는 뒤에 소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두 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유경옥이라 합니다. 멋있으셔. 안녕하세요.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배유순입니다. 너무 어실 필요 없으세요. 아까 그냥 저하고 막 대화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매일매일 하시는 병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면서 느꼈던 거, 요즘은 뭐 감정노동이라는 것도 있고 육체노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모르세요. 지금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진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 관계자분들 진짜 노고가 많으신 건 맞죠. 근데 그분들만 과연 노고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병원 미화 근로자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들 이 방송에서 통해서 좀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우선 오늘 첫 번째로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장님이신 우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진우 선생님께 파주병원에 있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일부에서도 소개하셨는데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소개해 주시는 기회를 또 한 번 드릴게요. 다시 한번 리얼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아까 잘하시던데. 네. 네, 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마련한 센터고요.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이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이 사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좀 공식화했고요. 그걸 통해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의료원 산하의 병원들에게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파주병원하고 수원병원 두 군데에 설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각각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문직 직원들이 같이 18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 관련된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시면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사회에서 워낙 업무가 다양해지고 노동이 다양해지니까 다양한 업무 관련된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상당히 소중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센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노동자들을 예방 보호하는 법에서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위험성 평가라는 게 사업장에 널리 퍼진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유연성 평가가 특히 이제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워낙 열악하고 전문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평가팀에 있는 산업위생 기사분들이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의 안 좋은 부분들이나 환기 부분이나 뭐 유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보호구는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건강검진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을 사용하거나 뭐 병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야간 노동을 하는 경우도 특수건강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쓰면 그 물질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검진 비용 자체가 사업주가 다 부담하는 것이라서 작은 사업장은 이제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거나 잘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사업장들은 발굴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검진 버스 등을 통해서 열심히 검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례관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사업과 좀 차별되는 지점은 저희가 병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지원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00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밖에 저희가 상담심리사나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셔서 주거 지원이나 경제 지원 이런 것들도 되고 심리 상담 지원도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서울 동남권 센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는 업무는 사실 비슷한 것 같고요. 취지는 다 좋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병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또 노동자들에 따라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어떤 사업장에 딱 기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좀 돌아다니시는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건설기계나 라이더 분들의 검진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동자 패널 두 분이 오셨는데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분 업무 경력은 어느 정도씩이나 되세요? 저는 이제 로비만 6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산병원 들어가면 그 현관이요. 1층 로비 네, 뭐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네, 네. 케어하시는 거죠? 네, 미화로? 네. 네. 선생님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5년 됐습니다. 5년.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저는 이제 승강기, 내부 승강기. 소독하고 청소 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 아까 그 사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아까 그 엘리베이터의 그 해당 층을 닦고 이러시는 게 200 몇 개라고 군데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리면 아산병원에는 이제 동서, 신간 이렇게 네, 세 그렇죠. 이제 그 구역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신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층이 15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일반 이제 내원객들이 보호자들이 타는 게 6대가 있어요. 그게 15층까지 있으니까 문을 6 곱하기 15를 하면 몇 개? 90개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래 환자들이 타는 또 엘리베이터 3개 있고, 화물이 이제 또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하는 것들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환자분 식사 있죠. 네. 그걸 또 따로 배송하는 또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교수들이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서 총 문수가 이렇게 되는, 엘리베이터 대수는 22대인데 문수가 200대 개폐가 되는. 네, 문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매일 소독하고 겉에 청소를 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파주병원에는 교수님들 타는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예, 뭐 저희는 층수가 높지도 않아서 걸어 다니기도 엘리베이터가 병원이 크지 않아서 2대. 2대. 이 볼륨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이거 보니까 아까 미화 근로자도 아산병원에만 한 65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다고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시는 거 간단히 같죠?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구조가 그 병동, 네. 외래, 그 다음에 별관, 이제 별관은 뭐냐면 장례식장, 그 다음에 이제 3구역을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 이제 간호사들인지 기숙사, 그 다음에 이제 연구동이라 해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그 동물 뭐 실험하고 이런 그 건물,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업무 구역이. 이제 병동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환자분들 그 침상, 청소, 그다음 외래는 이제 과가 많죠. 뭐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뭐 치과, 안과. 그래서 거기를 또 청소를 하고 나머지 이제 3구역은 또 일반 청소를 하고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앞에서 섭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 때 전문가들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도 받지만 우리 노동자들도 그에 반면에 그 많은 또 노고들이 있다는 거 좀 두 분이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것들도 내지는 감정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준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세요. 업무 시간은 주로 어떻게 되세요? 그 병동은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아, 교대 근무가 되나요? 아니요, 주간 근무만. 주간 근무만. 예, 그리고 휴게 시간이 1시간. 음. 근데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가 좀 일찍 문을 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청소를 하기 때문에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아, 6시 반에 출근해서 4시 퇴근. 그리고 휴게 시간은 1시간 30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대신 좀 일찍 퇴근하는. 예, 네, 예. 네. 아니 이게 똑같이 퇴근을 하는데 휴게 시간이 휴게 아, 시간 휴게 시간. 네. 아, 선생님도 똑같이 그 네, 근무 시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좀 5시 반에 출근한 여사님들도 계시고요. 6시 20분에가 첫 출근이에요. 6시 20분까지 오는 좀 더 여사님들 빠르시네. 예, 계시는데 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오시기 전에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과는 외래보다, 그러니까 로비보다는 더 일찍, 1시간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로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제 외래 손님들 오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좀 늦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네, 근무 네, 시간이 좀 네, 네. 탄력적으로 조절이 네네네, 되는. 조절해 주는 거죠. 그 일을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데 유해 물질 같은 거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하면서 방역복 입으시죠? 네. 방역 업무도 늘어나셨다고 네. 하셨죠?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외래를 근무하면서 이제 시간, 그러니까 타임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에서 근무하는 여사님이 점심시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들어가서 1시간을 근무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소아응급실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오면 이제 코로나 확진부터 받아요, 아가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조직물, 폐기,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해 물질, 그거를 다 모아갖고 이제 버리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방한복이라 해야 되나? 그건 뭐라니? 방호복. 방호복을 입어요. 방호복 그러니까는 4레벨이 있거든요. 안경 쓰고 마스크 하고 가운 입고 장갑 끼고 가서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도 4호 그거 있나요? D레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예, 다 다 이제 입어- 반영을 예, 하시든 예, 네. 감사도 다 동일하게. 네네네. 그걸 입는 것만도 시간이 많이 네. 걸리고요. 어. 입고 나서는 숨쉬기도 상당히 그러니까요. 어렵고 일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입고 벗고 하는 네. 시간이 더 시간이 더 걸리죠. 많이 걸리죠. 이게 딱 들어가면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얀 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유해 물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물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박스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염 하는 그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다 놓으면은 우리 여사님들이 좀 힘든 게 바늘침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예, 바늘 주사침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율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하시다 보면 이게 막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가 좀 너무 힘들고 그럼 이제 여사님들이 이제 가서 이제 치료는 받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좀 저희들이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옷을 입으니까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현기증 날 정도로 어지러워요. 현기증 날 정도. 온몸이 다 땀 범벅이에요. 그래도 일단 소독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는 다 소독을 입고 나올 때도 순서대로 옷을 벗어야 되니까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 방역하시는 게 어느 정도의 넓이를 몇 시간 정도 하시게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콜이 와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환자가 많아갖고 몇 번 방 들어가세요 하고 딱 들어가면은 몇 번 방 하나가 아니고 3개, 4개가 나와요. 그 네, 청소할 소아응급실, 구역이- 예, 소아응급실 방에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 네 방을 다 소독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제라 가지고 점심시간에 가서 봐주지만 거기서 일하는 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 힘들죠.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D레벨 그 네네. 방호복을 하루 입은 종일 입어야 상태에서. 되니까는요. 네. 그럼 소아응급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8시간 근무면 8시간 내내 D레벨을 입고 벗었다를 계속 그렇죠.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유해 물질이나 조직물이나 폐기물이 나오면은 싸갖고 나와서 옷을 벗고 갔다가 버리고 다시 와서
다시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메인 자체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메인이 아니고 그 메인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 시간, 네.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는 그 시간을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커버해주는 해줄 거거든요. 그 시간에도 보통 3방, 4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엄청 힘들죠, 저희 미원들이. 그러네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인데 아까 개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어떤 전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전에 노동 강도보다는 좀 더 노동 강도를 요구하거나 또 특이한 것들을 이렇게 요구할 것 같은데 좀 바뀐 게 네. 뭐가 있나요?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산병원에. 이제 그 신관의 그 106병동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서 신관에 이제 앞에를 1, 2, 3, 4, 5, 6 해가지고 이렇게 동수를 정했거든요. 근데 106병동에서 나왔어요, 환자가, 간호사가.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기를 타고 내서 식당을 들려서 이게 동선이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을 다 그 소독 티슈로 다 그냥 닦은 거예요. 전체를? 네, 그렇죠. 안에 전체를 안에 다 깨하고. 그렇게 되면 그 소독 티슈를 닦고 나면 이제 얼룩이 생겨요. 네. 이제 그 닦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소독조가 그걸 닦으면 일반 미화 소독조가 하면 저희가 이제 다시 제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그 또 말을 얼룩을 없애는 시간이 거.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의자를 놓고 사다리를 놓고 가서 닦고 그러면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진 거죠. 그게 무슨 기계나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을 그렇죠. 주로 많이 반복적으로 그렇죠. 사용하는 거예요. 예, 네. 예. 그 200 몇 군데를 다. 매일. 그렇죠? 네. 그걸 매일. 예. 그냥 말만 들어도 근데 그 이제 노동 강도가 예.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가 전에는 그 우리 뭐 유리 세정제 있죠. 네네. 유리 세정제를 이제 수건에다 이렇게 희석을 해서 묻혀서 이제 닦았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저 우리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잖아요. 승강기가 안에는 거울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애니어설페로 이제 소독제 400딜로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장갑을 껴도 아무래도 손에 계속 그걸 하루 종일 작업을 하는데 손에도 좀 느끼진 크게 아니지만 생각해도 봐서는 아 이것도 좀 소독제지만 그래도 막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도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3가지 기능 중에 어떤 반복적으로 유해 물질이나 그전에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 소독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도 소독. 궁금하신 거 이게 물어보세요. 버튼 같은 데는 이제 소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승강기가 버튼만 닦을 수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닦는. 뭐 지금 그런 소독제 같은 경우는 뭐 노동자도 노출되지만 환자분들도 지나가면서 노출이 되는 그렇겠죠. 물질이고 이제 사실 그런 물질들은 엄청 유독하거나 이런 물질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희석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잘 안 맞거나 뭐 이러면은 급성으로 노출됐을 때 좀 현기증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아주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병원 자체에 그냥 일상적으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쓰는 세제가 일부는 좀 독하게 하기 위해서 좀 유독물질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가 별개로 수술방이나 이런 데서도 의료적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있으니까 뭐 포르말데히드나 뭐 검체를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내시경을 닦거나 그런 물질들의 노출이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노출이 되고 이제 그 노출되는 과정에서 청소하는 분들도 그 수술방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주변에 계속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유의해서 해야 되고 사실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알려드리고 주의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도 그냥 평소에도 그런 것들은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혹시 뭐 노조가 있고 650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있는 점인데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은 뭐 병원 쪽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있나요? 근데 실제로 지금 대관이 안 돼 있어요. 교육장소가. 코로나가 집합을 수 하고 없죠. 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회사로 공문이 지침 공문이 뭐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쭉 공문이 오면 그 자료를 이제 조합도 받아가지고 그걸
지난주도 그 안내물 해가지고 다 이제 조합원들한테 그런 걸 알리고 안내문. 예, 안내문 안내문 보내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라는 거 써요. 각 부서별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데 화요일에 각 우리 그 팀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리더랄지 반장이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하라. 애니어스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 교육을 다 시켜줘요 저희한테. 왜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는 감염관리과에 나와서 많이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소독을 중요시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교육을 강하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사람이 같은 로비에서 일하는데 요번에 순환 근무를 시켜주셨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쪽은 일이 많고 어떤 쪽은 조금 좀 덜하고 어떤 쪽은 조금 더 심하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회사 자체에서 한번 해보라고 순환제 근무제를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화장실 청소가 오게 되잖아요. 로비다 보니까는. 그럼 로비 옆에는 항상 체어실, 풋 뽑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소변 놓는데 그 항상 체어실 옆에 화장실이 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니오소프로 다 변기를 소독을 해야 돼요. 저희가 변기를 소독하고 위에서 밑에까지 소독 위주로 하니까는 아침에 그게 무지하게 바빠요. 일하기가. 그러면은 바닥도 애니오소프로 닦아야 돼요. 왜냐면 소독이니까는. 그게 아까 엘리베이터 닦는 거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애니오소프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약품 자체가. 여기 우리 지부장님도 계시지만은 전에는 저희가 상상지도 못한 그러니까 제품을 썼었어요. 그건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뭐 굳이. 예, 굳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는 그거를 써갖고 저희가 그거를 못 쓰게 지난번 저희가 노조 나가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쓰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품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회사 자체에서. 그게 이제 이 애니오스프예요. 그런데도 이 애니오스프가 400대 1인데도 엄청나게 강해요. 저희한테는. 왜냐면 수업 빈도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완전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여사님들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실수라는 거 하잖아요.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튀다가 닦다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에서는 뭐 물약을 해라 하다만은 일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냥 여사님들이 창문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일을 하게 돼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병원에서 보안안경을 쓰고 있어요. 예, 보호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쓰고 하는데도 지금 사실 덥잖아요. 덥죠. 이거 하고 깝깝하죠. 나면은 숨이 막히잖아요. 그거를 이기면서까지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그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동자들 일하는 거는 뒷전이고 위에 비치는 거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그 밑에 선생님들. 저희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외래에서 오는 손님들이 계시면 화장실이 막 넘칠 때가 있어요. 정말 넘칠 때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넓으니까는 막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중에 계신 분들은 수고하신다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서 또 일러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어떤 분들은 굳이 넘치는 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천태만상이잖아요. 고객들 자체가.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 어느 병원에 가서도 화장실이 넘쳤을 때는 잠깐만 거기서 서로 배려하고 예, 노동자도 배려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청소가 빨리 끝나거든요. 일찍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고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그거를 감안하셔갖고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화장실이 넘쳤다. 그러면 참 노동자들 힘듭니다. 그 청소하기가 5분만 기다려주세요. 짧으면은 3분만. 그러면 청소 금방 끝납니다. 그게 저희들 도와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셔야 돼 이런 얘기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모르시죠? 알려줘야 예. 돼. 정말 화장실 문화는 저도 옛날에 외국에 나가봤지만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참 깨끗해요. 정말 우리나라 같이 깨끗한 화장실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네. 제가 아산병원에 근무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자들이 오시잖아요. 정말 아산병원 화장실 깨끗한 소리 거의 다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이 화장실만큼은 청결하고 아주 깨끗한 감염 없이 균 없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병원 사업장이라는 게 뭐 의사, 간호사나 전문 직군들이 대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긴 하고 겉보기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거나 환경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다 안 보이는 데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쉬기 혹시 시작했습니다. 650명이나 되시는데 쉴 공간이 좀 충분한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화두예요. 이거 이제 노조 상담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의료하셔야 돼요. 노조 상담. 아니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다가 싸우는 게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는 게 휴게 공간. 얼마나 열악하냐면 그 병동에 보면 그 걸레를 빨고 도구를 놓는 조그만 도구실이 있어요. 한 요 탁자만한 거기서 쪼그려 앉아서 식사들을 하시고 거기서 지금 쉬고. 아산병원에서도요? 네. 네. 휴게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식사를 비상계단. 식당에서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식사를 식당에서 아니요, 아침에는 조식은 해요. 왜냐면 조기 출근을 하니까 아침을 거의 드시고 점심은 이제 한 끼를 주니까. 한 끼를 주니까. 네. 그러니까 아, 나머지 그거밖에 시간은 안 줘서. 그런 데서 아, 이 비상계단 밑에서 자리 깔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화려한 그 네. 깨끗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요번에 저희가 5끼를 뺏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끼를, 그날마다 5끼 뺏어온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열악하냐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병원이 작았을 때 또 미아노동자들 얼마 안 있을 때는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병원이 볼륨이 커지고 인원이 늘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휴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해달래도 안 해주면 지금은 본인 그 병원에서도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다 임대. 사무실 내지는 꽉 쓰는 임대사업으로 들어가요. 우리 줄 게 없다는 얘기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어떤 업무가 문제가 있어서 용역사에다 이제 저희가 소속돼 있는 용역사에다 얘기를 안 돼서 이제 병원장한테 공문을 보내면 너희들은 도급 계약을 했으니 니들이 책임지고 문제가 있으면 너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노조를 말씀하시는 이제 노조는 저희는 궁극적인 이제 병원하고 이제 모든 업무를 갖다가 개선하게끔 이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용역사는 뭐 저희들을 노동의 대가를 팔아서 수익이 나면 계속 있을 거고 수익이 안 나면 그 사람은 또 털고 나갈 것이고 또 다른 용역사가 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앙지부라는 그 조합 그거 가지고 아산병이 있는 한 하나하나씩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 활동은 또 이렇게 조합원들과 또 간부들이 또 좀 열심히 또 네. 하셔서 노동자의 권익도 찾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어렵게 선생님을 모셨는데 여기서 노조 얘기를 다 해버리면 선생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네.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궁금한 거 좀 궁금한 거는요. 음. 저희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퇴혈실, 태아, 외과 많잖아요, 과가. 근데 하루에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 박스가 아침에 보통 10개, 12개씩 나와요. 그게 6, 7 사이즈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큰 박스예요. 여사님들이 그거를 들고 나면 이 어깨가 정말 무너질 정도예요. 그래서 50견이 아니라 여기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어깨 이쪽에. 해장경계가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여사님들이 요즘은 전에는 이제 다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밑에 이런 나무에다가 도로를 해갖고 끌고 나오게끔 해주는데도 그거를 쌓아 올릴 때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 올릴 때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여사님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 올리고 내리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여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허리를 구부리잖아요. 네. 허리를 구부리니까 어깨 여기.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런 그 잔재적인 병들을 우리 여사님들이 많이들 갖고 계셔요, 지금요. 워낙 병원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제 자세나 네. 청소하는 상황이 자세나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네, 자세나 중량물 취급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예방과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게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그 법에 보면은
이렇게 근골계 위험 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근골계 위험 요인 조사를 3년마다 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책임지고 그걸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장도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네, 허리도 네. 아프신 분이 네. 계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유해인 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도출이 되면 그걸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사 협상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근골 유해인 조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나 아프다 얘기만 하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 오셔서 하는 말씀인데 근골 유해인 조사를 어쨌든 사업자에게 꼭 요구를 하셔서 저기 어디 병원인지 빼주세요. 어디 병원인지. 네, 저기 선생님 모자이크 해주시고 신변보호 진행을 차원에서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이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이 조사를 꾸준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걸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교육은 받습니다. 뭐 20kg는 둘이 꼭 들어라. 뭐 사다리는 1.5m에다가 넣으면 둘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합에서 이제 산재를 제가 이제 거의 제가 맡아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과 처리를 했는데 대부분 팔목, 인대 늘어나고 허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리 힘이 이제 연세들이 있으니까 출퇴근하다 넘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다 제일 많은 게 팔목, 허리, 넘어져서 발목, 이게 지금 산재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큰 병원이고 또 노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산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산재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직업환경 전문의 분들은 다 산재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이제 적응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산재를 많이 신청하시고 또 채택도 되고 그러시나요? 또 이제 조합 얘기를 하는데 조합이 있기 전에는 다 병가 처리하고 당신이 처리. 고쳐서 나와라 아니면 그냥 계약을 안 한다. 그래서 산재 처리가 한 건도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조합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다 해가지고 산재 처리해주고 하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재 처리를 하면 처리해서 뭐 진료비라든지 통상임금을 치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나이가 돼 이게 회복이 길어지는 거예요. 젊으면 그 비용 가지고 딱 건강하게 낫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받고 후에도 계속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다음에 또 그거를 갖다가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이 산재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사업장의 그런 행위들을 정상적으로 하게끔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니.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고. 아까 그 설명해 주셨잖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이 돼서 했을 때 산재 그걸 조사를 해갖고 산재로 바로 되게끔 하는 네. 지금도 뭐 화장실에서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닦거나 그것도 5년씩 뭐 이렇게 하시면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되면 그걸 조사를 해서 이건 산재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정보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일부 직종 그리고 산재를 일부 직종. 많이 신청하고 뭐 승인된 직종에 한해서 좀 이제 초안이 나온 상태고 아직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아직 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거기에 해당되진 않는데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힘든 업무를 하시고 산재 인정 같은 경우는 준비를 잘 하셔서 내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복귀하셔서 똑같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골 유해인 조사라는 게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과정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업주도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 폐기물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네, 이러면은 많아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게 들 게 너무 많고 이러면은 인력을 뭐 일시적으로 더 뽑거나 힘든 곳에 더 인력을 추가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채로 업무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더 높이 싸다 보니까 또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사업주가 책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인원이 사실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한데 제가 우리 지부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회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자 혼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청소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는 여자 혼자 올라가서 넘어가서 따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1.5m 정도 네네네. 2명이 하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이거는 2인 1조 아니냐. 이거를 2인 1조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소장님하고 상담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안 뽑으니까 어떻든 간에 노동자들을 안 뽑잖아요. 있는 인력으로 시키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몫을 같이 나눠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노동자들이 자기 힘이 버거운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노동자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나이가 있지만은 나이들이 거의다가 60 전반, 지금 거의 한 65 고수님들이 한 많아요. 50대 초반 정도 안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수준대가 지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옛날 같으면 그분들은 정말 뒷방 할머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예. 옛날에. 옛날에는 손주 보고 뒤에서 뒷방 할머니로 정말 마님으로 앉아있어 그 나이에 나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 자체가 버겁거든요, 사실 노동자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려면 정말 우리 정말 인생 뭐 이제부터 80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70도 정말 내가 기운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소 노동자도.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안 쓰고 인력을 줄이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하다 보니까는 지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요번 문제죠. 방송 끝나고 노조 상담 코너를 하나 또 만들어서 그때 더 이야기를 하게. 자꾸만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또 다시 노조로 가시고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노조로 가시고 그러시고.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대화라는 게. 그만치 이제 환경들이 안 있다 네, 보니까 안 이렇게라도 좋죠. 얘기할 네, 수밖에 네. 없는 일이라고 이해를 네. 하고요.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아까도 나온 것처럼 화장실 업무든 뭐 엘리베이터든 반복적으로 네. 한쪽 부분을 쓰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요양보호사 분들도 깜짝 놀란 게 70세가 넘는 분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 있었는데 앞에 시간에 스트레칭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짧았어요. 좀 타이트하게 끌려가는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조금 선생님한테 좀 더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하시면서 어디가 좀 아프시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그거에 걸맞는 아까 보니까 아주 쉬운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사님들이 이 손가락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디가 주로 일을 하시면 오른손이니까 손가락이죠. 손가락. 예, 손가락 끝. 끝. 왜냐면 이 끝으로 다 일을 하잖아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 끝을 많이 쓰니까 손이 다 저리고 팔목이 아프고 어깨가 올라가니까는 어깨가 아프고 두 개 드니까는 여기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이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손이 더 그러는데 네네네. 선생님은 하시면서 업무하시면서 주로 아프시거나 이런 데도 저는 어깨죠. 어깨. 어깨를 갈면서 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가 또 닦으니까. 왼쪽 네. 쓰고 이쪽. 두 손을 다 쓰세요? 이게 닦다 보면 또 아프니까. 하면 또 이쪽 손으로 아, 하고. 아파서. 근데 이제 왼손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쵸, 쓰던 손만 그쵸. 계속 네.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사님들의 어깨가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그 병원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도 기존 회사에서 촉탁까지 하고 정년을 끝내고 다시 여기로 재입사해가지고 왜? 지금 병원에서 하는 일이 미아가 30대, 40대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 50대 이상, 60대를 하면서 최저 시급을 주는데 그 업무 강도는 세지면서 나이에 걸맞게 노동 환경이나 노동 그 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는 40대, 50대가 하는 일을 60대가 시키면서 최저 시급을 주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 이미 60년을 써왔기 때문에 이후에 또 그보다 더 업무 강도가 센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잠깐 다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 3회차는 좀 의료에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노동자를 모시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도 3시간을 줄이면서 몇천 원 올려주고 또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뭐 이런 상황. 아까 사다리 작가 말씀하셨는데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네. 사다리 작업은 무조건 2인 1조고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제 병원이 청결해야 되고 위생적이고 환자나 뭐 의사분들이 제대로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제대로
충분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채로 그냥 외주화돼서 하고 있고 인력을 되게 쪼아서 노동강도를 상당히 높인 채로 일하는 부분들이 결국 노동자들 몸도 망가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병원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분들이 외주화되어 있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엔 다 필수 인력이었고 다 병원 소속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병원이 거대화되면서 이렇게 외주화되고 이분들이 약간 상대화됐지만 여전히 더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까지 이렇게 노조에 들어가 버리시면 노조 얘기로 끝난다니까. 좀 뭐 이렇게 좀 선생님이 네. 좀 그래서 뭐 부담 작업 있으시고 좀 어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어깨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체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깨가 주로 아프시긴 하지만 이제 어깨만 아픈 게 아니고 목이랑 어깨 근육들은 네. 서로 연결이 네, 되어 연결돼 있고 있죠. 또 어깨를 쓰면서 팔이나 손목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을 좀 연결해 가지고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깨에 대해서 보시면 손을 여기 쇄골뼈 정도에 올리시고 이 팔을 머리 이마에 갖다 대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해보시고요. 네. 작아진다는 소리요? 잘 안 올라가면 올라가시면. 이제 그만큼 통증이 발생하거나 잘 안 올라가면 지금 우리 선생님은 약간 덜 올라가는 느낌은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팔을 이렇게 한 채로 천천히 이렇게 올릴 때 귀까지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가셔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파악하셔가지고 왼쪽도 올라가야 되나요? 네, 똑같이. 똑같죠. 그래서 이게 아까는 연세도 더 있고 하셔서 확실히 덜 올라가셨었고 네. 티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아까 요양보호사분들은 연세도 있고. 그리고 다른 마지막 방법으로는 팔을 이렇게 하고서 엄지를 이렇게 내리시고요. 제가 밑으로 내릴 테니까 위로 이렇게 힘줘서 올려보시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면 이제 어깨가 안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으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깨 근육 중에 여러 개의 근육이 있는데 극상근이라고 이쪽에 있는 근육이 가장 손상도 많이 되고 파열도 많이 되고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극상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거라서 지금 다행히 우리 두 분은 크게 문제는 없으신데 아마 다른 동료 노동자들은 이제 아프신 분들은 그런 것들 호소를 하시거나 팔이 잘 안 올라가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사업장에는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럼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관리자한테 네, 방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체크해보려면 뭐 그리고 스트레칭은 이제 목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거예요. 네, 아주 다 아시는 거. 네, 아주 쉬운데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시니까 잘 안 하시는 방법인데 목 같은 경우는 근육을 키우는 거가 중요하진 않고 워낙 평소에도 계속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완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이 이 머리를 받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리 근육은 전체 몸을 지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허리 근육은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키우는 게 중요하겠고 목은 그것보다는 이제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이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근육은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완시키는 운동들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첫 번째 운동은 도리도리인데 아주 쉽습니다. 네, 이거를 너무 빨리 할 필요 없고 살살살 하는데 이것도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거북목인 분들은 돌아가는 이 각도가 안 되거나 멈칫멈칫 하거나 통증이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20회 정도를 해주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시면 이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으쓱으쓱인데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어깨를 살짝 올렸다가 툭 내리는 정도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손이 쑥 내려가려면 약간 앞으로 나오셔서 팔이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깨를 쓸 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펴주는 게 기본이고요. 어깨를 이렇게 펴주고 앞가슴을 펴주고 전체로 슬쩍 올렸다가 툭 내리는 이런 것들도 2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이런 것도 목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는 완전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어서 어깨 운동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쉬운데요. 앞으로 보이게 하고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 쉬는 식으로. 네, 근데 이 팔이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로 갈 수 있게. 네, 이렇게요? 네. 앞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뒤로 갔다가 오는 게 목적이에요. 갔다가 반동해서 오고 이렇게. 이것만 20회 반복하셔도 지금 이제 팔이 여기 의자에 닿아서 그런데 선체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 있고, 네, 똑같은 것인데 어깨를 돌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손을 앞쪽으로 보이신 채로 이렇게 아래팔은 움직이실 필요가 없고 어깨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하는 건 힘을 주라는 게 아니고 팔 모양을 이렇게 해야 어깨가 풀린다는 취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 뒤로 하시기도 하고 뒤에서 앞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20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어깨 근육이 많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방식으로 아까 첫 번째 했던 어깨 운동인데 이렇게 뒤로 손가락. 근데 아까는 그냥 이런 채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손을 돌리면서 한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뒤로 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이 더 뒤로, 어깨가 더 펴지는 방식으로.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더 신경이 쓰이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동작을 팔을 점점 올리면서 하면 이제 어깨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 팔에 힘을 주고 계신데 팔에 힘을 줄 필요는 없고 팔은 힘을 빼시고 어깨로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 엄청 잘하시거든요. 전문가죠. PD님이 전문가가 되셨어요.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팔에 힘을 줄 필요는 없고 어깨 운동을 이렇게 뒤로 확 보내는 식으로 하는 게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는 것처럼 뭐 공원에서 등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들 하시지 않는가, 약간 그런 맥락인데 아까 했던 동작을 박수 치면서 하는 겁니다. 좀 더 폭넓게 해서 이 팔이 아주 뒤로 갔다가 박수를 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네, 저렇게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저런 방식으로 20회 정도 세트를 해주시면 이것도 어깨 운동이 있고요. 어깨 운동하는 방법이 뭐 다른 거 도구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맨손으로 하는 게 어쨌든 간편하고 수시로 할 수 있고 뭐 쉬는 시간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깨에 의해서 팔로 할 수 있는데 이 팔 이 부분도 근육들이 손목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풀어주시는 방법은 이런 탁자 위에 이렇게 하셔서 올리시고요. 팔을 이렇게 기대시고 반대팔로 직각으로 놓으시고요. 여기 날개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근육 전체를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반대도 또? 네, 반대도 똑같이. 약간 날개 부분이 있어요, 팔에. 예. 네, 뼈. 네. 그런 대로 눌러주시면 되고, 이건 안쪽인데 바깥쪽도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약간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아프시지 아픈데요? 않으면 그냥 해줘도 되고요. 이거 안 아픈데? 네, 아프시면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어깨에 이어서 팔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팔을 굳이 하는 이유는 손목이 많이 아프신데 손목 스트레칭만 하면 이제 팔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라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데 얘가 충분히 당겨지거나 같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서 얘까지 같이 해주고 마지막에 손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손목 효과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팔 펼쳐주시고 이 팔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앞을 봤을 때 곁눈질로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펴시고. 네. 보신 다음에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되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직각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우리 남자 선생님은 되시는데 여자 선생님은 안 되시는 게 어쨌든 손목에 좀 부담이 있고 아파요. 네. 아프면 아픈 만큼 막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정도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직각이 될 수 있어요. 저기 앞에 선생님처럼 직각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좋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숙이셔서 주먹을 주고 숙이는 것도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손목에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많아서 조금만 일을 해도 부어가지고 아프니까 그런 것들을 이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를 같이 세트로 쭉. 그러니까 여사님들 여기를 압박등들을 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게 뭐 우리가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적으로 통증이 좀 없는 채로 일을 하시고 평소에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서 두 개가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손끝도 한데 손끝에 손끝이 관련된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손끝은 사실 그냥 주먹을 세게 졌다가 폈다가. 피는 거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자세를 고정된 자세로 취하거나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손가락은 산재를 내면 인정은 됩니다. 근데 이게 손은 그냥 쉬어야 되는 거지 특별히 뭘 치료하는 게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를 낮추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돼야 손가락이 나아지는 거지. 이거는 네, 그건 저는 느꼈어요. 네네. 이게 그거는 효과는 맞습니다. 그게 예. 직관. 쉬어야 된다. 네네. 쉬어야 된다. 어쩔 수 없네. 이거 네, 네. 노조의 길을 또 해야 된다. 네, 쉬어야 된다는 거. 그걸 또 알려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간다고 그랬죠. 벌써 이제 끝나기 몇 분 안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좀 그 요양보호세 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스트레칭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조금 몇 분 앞에 이걸 미리 좀 앞에 당겨서 했고요.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 근로 노동자들이 거기 파주병원에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미처 못 들으셨던 얘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서 이제 슬슬 끝낼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앞으로 이 병원 근로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조언 같은 것 좀 한마디 해주시면. 우선 뭐 이제 아산병원이 아까 엘리베이터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걸 청소를 해야 되고 청결을 하다 보니까 그 개수를 카운트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병원에 있긴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어떤 구역을 얼마나 청소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쵸. 거죠. 네, 제가 직업환경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청소노동자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힘드시겠구나 잘 알 수 있는 기회였고요. 앞으로도 뭐 노동 환경이나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뭐 산재든 노동 환경 개선이든 여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업무 강도도 심해져가지고 정말 힘드신 상황인데 제대로 이 노고가 조명받지도 못하고 계속 힘든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응원을 계속 보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아산병원에도 3,000명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 했지만 우리 이진우 선생님 같이 이렇게 착한 의사 선생님 못 보셨을 거예요.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저도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직업 환경 전문의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돼서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그 두 분도 뭐 느끼신 거 뭐 시간은 금방 갔는데 뭐 반은 노조 이야기 반은 뭐 건강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하시면서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아니요, 방송을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유튜브 네. 고객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네. 보신 분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정말 청소 노동자들한테 오시면은 따뜻한 한마디. 그게 저희의 심장에 꽂히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병원을 더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꼭 좋은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말로 회사나 병원한테 요구하는 것만 거의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법리적으로 회사한테 요구를 해서 뭐 조사관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원청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병원 노동자한테 정말로 인간적으로 같이 식구로서 생각해서 업무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갖다 이제 호소를 해야 되겠고 분명히 병원 노동자는 그 혜택을 받고 정말로 노동 대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병원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아산병원 환경은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인 듯 하면서도 되게 짧게 네. 금방 지나간 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세 분 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온라인 교육 내용은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 교육입니다. 총 3회차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3회차 마지막 2부 시간이네요.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다양한 노동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양한 각기 다른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가 처하는 현실은 또 각기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촬영한 1시간 본이라든지 풀버전이나 짤막하게 만들어낸 버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다시 재방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파주병원에서 와주신 직업급 환경 전문의라고 하시는 착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3회 방송을 통해서 세 분의 직업 환경 전문의를 만나면서 저는 제가 마음속에 뿌듯하게 기억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